아, 민수 씨, 그 점심으로 뜨끈하게 그 설렁탕 어때요? 설렁탕이요? 어쩌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먹어요. 민수 씨, 부장님이 크게 한턱 쏘셨어. 오랜만에 음료수를 아주 그냥 잔뜩 사오셨는데 민수 씨도 드셔야지. 드실래? 아니요. 저는 그냥 물 먹을게요. 물이 좋아요. 민수 씨. 회사 앞에 그 간장게장 맛집이 생겼대. 같이 가자고 이번에는. 게장. 제가 속이 안 좋아서요. 가서 많이 드세요. 아니 민수 씨, 그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했었어?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회식하고 싶다. 나는 그저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차가운 것도 못 먹고 단단한 것도 못 뜯어 먹을 뿐이라고. 심지어 양치질 할 때도 이가 시리다고요. 드러내 보셨나요? 치아 과민증. 치과 치료 열심히 받아야지. 진짜 이러다가 회사에서 미운털 박히겠네. 치아 과민증으로 식사가 불편한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치아 과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치아 과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철기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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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앞선 사연에서 치아 과민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치아 과민증은 치아와 잇몸이 민감해지는 증상으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 그리고 뜨거운 음식 등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리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은 치아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을 하는데요. 치아 표면이 닳거나 손상이 돼서 아니면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치아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치아 과민증은 치아에도 많이 안 좋지만 일상생활에도 많이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아 과민증이 있으시면 꼭 치과에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좀 자극적인 게 좀 당기더라고요. 뭐 차가운 거 아니면 뜨거운 걸 좀 좋아하는데 차가운 거 먹을 때도 살짝 시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바로 뜨거운 걸 먹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치아 과민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치아 과민증,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각 과민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 자극,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운 음료 혹은 뜨거운 음료, 단맛, 신맛 나는 음식이나 차가운 바람 등에 의해서 치아에 이제 좀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주요 증상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짧게 찌르듯한 통증 혹은 시린 증상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많고요. 이제 특정 자극,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변화가 차이가 큰 차갑거나 뜨거운 것들 아니면 음식 그리고 입솔질을 할 때 등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차갑거나 뜨거운 거를 먹을 때 우리가 치아 과민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이스크림 아니면 맞아요. 차가운 얼음, 차가운 물 이런 거 먹을 때 좀 순간적으로 통증이 좀 나타나고요. 뜨거운 국물, 네네. 차 이런 거 먹을 때도 좀 많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이제 오렌지나 레몬 같이 신음료 아니면 뭐 초콜릿을 녹여 먹을 때 네. 이럴 때도 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 겨울철에 찬 공기 좀 들이마실 때 이럴 때도 이거 차갑고 시리고 이런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솔질 할 때, 칫솔질 할 때도 자극이 가면 아프거나 연마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쓸 때 좀 통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이런 치아 과민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병은 아닐 것 같아요.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과민증은 이제 치아의 가장 바깥쪽인
범낭질이 네. 닳고 마모가 되면서 속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돼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치아의 구조는 가장 바깥에 범낭질, 그 안에 상아질이 있고 그 안에 치수라고 불리는 신경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인 범낭질이 닳아서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 신경에 자극이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주요 원인 첫 번째는 치아 마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치아 마모를 가장 유발하는 첫 번째는 잘못된 이솔질이에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네. 쓸어 올리고 이런 양치질을 하는 거를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분노의 양치질, 네. 막 세게 하는. 네. 네. 분노의 양치질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치아의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를 치경부라고 하는데 네. 이 부위가 다 닳게 돼요. 범낭질이 다 닳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거나 아니면 잘 때 이갈이 습관 아니면 내가 집중할 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치경부가 마모가 되는 것뿐더러 씹는 면에 있는 범낭질도 마모가 돼서 신경이 쉽게 노출이 돼요. 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잇몸 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잇몸 퇴축은 잇몸이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의 뿌리, 치근이 노출이 되겠는데요. 이 치근은 치아의 몸통하고 좀 다르게 겉에 범낭질이라고 하는 보호층이 없어서 네. 자극이 들어오면 신경이 바로 자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치은 퇴축의 원인은 이제 치주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질을 옆으로 너무 세게 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노화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식습관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오렌지, 레몬, 아니면 뭐 식초 이렇게 신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탄산, 아니면 와인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범낭질이 이 산성 음식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범낭질의 마모도 쉽게 일어나고 또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위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위산 역류가 잦기 때문에 치아가 좀 특이한 모양으로 마모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내과 치료도 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인으로는 외상, 네. 치아가 깨지거나 네. 금이 갔을 때도 이런 지각과민증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 있겠지만 일단은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나온 원인이 참 많네요. 네. 예. 컨디션에 따라서 치아의 건강도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치아 과민증을 가볍게 여기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치아 과민증을 좀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다른 질환까지 좀 이어질 수 있습니까? 네, 이 지각과민증, 치아과민증을 네. 좀 단순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좀 방치를 하면 네.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간헐적이고 짧게 통증이 좀 나다가 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좀 지속적이고 네. 자극이 없어도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밥을 먹거나 뭐 말을 할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뿐만 아니라 네. 또 이런 일상적인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솔질을 할 때도 당연히 불편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당연히 구강 위생이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제 치아 마모를 이제 방치하게 되면 범낭질이 많이 깎여 나가니까 속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돼요. 근데 이 상아질은 충치나 세균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충치도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과민증이 되니까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치태가 축적되니까 치주염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마모증을 좀 방치를 하게 되면 뿌리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뿌리에 속에 바로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까지 마모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네. 염증이 생기면 결국 치수염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치아 마모증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모든 상황이 다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목 부위가 패여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충치가 생겼고 신경이 노출이 됐고 노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경치료까지 받지 않았다면 네. 점점 많이 파이기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러지면 그 부러진 치아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발치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잇몸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저 잇몸 부위에 나 있는 거는
뿌리에 있는 신경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뼛속에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치수염이 많이 그래요? 진행을 한 거죠. 네. 저런 경우에도 신경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발치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치아 마모가 진행이 되면 네. 충치나 치수염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치아가 부러져서 치아가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위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치아 과민증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안 되겠네요. 네. 바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른가요? 네, 이제 치아 과민증하고 유사한 증상들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다른 치통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치아 과민증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통증은 이제 충치로 인한 통증하고 치수염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데요. 네. 우선 치아 과민증은 아픈 게 짧고 순간적이에요. 네. 근데 충치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아픕니다. 아파요. 근데 치수염 같은 경우에는 네.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아프고, 그리고 통증의 유발 원인도 치아 과민증 같은 경우에는 네. 찬 바람, 외부 자극에 의해서 아픈데 충치나 치수염은 뜨거운 것, 단 음식 이런 데서 아픈데 네. 치수염은 꼭 알아야 될 게 밤에 아파요. 왜요? 왜 밤에 새벽에. 아플까요? 왜냐하면 치수염은 결국 신경내가, 그러니까 네.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을 때 밤이랑 새벽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치아 과민증은 아프지 않아요. 네. 하지만 충치나 치수염은 외부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아픕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과민증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치아 과민증의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 우선 치아 과민증의 원인, 정도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데요. 네. 치아 과민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양치질 습관이에요. 양치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분노의 양치질. 세게. 마모된다고. 이렇게 하면 치아가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양치질 습관을 우선 개선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치약도 좀 바꾸고 연마제가 덜 들어있는 시린니 전용 치약을 써주면 훨씬 더 감소가 되고 네. 불소도포 등을 통해서 치근의 재광화, 그러니까 치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치아 과민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때우는 치료. 보험이 적용되는 뭐 GI라든지 네. 광중압형 GI, 치아색이 나는 레진 이렇게 되면 페인데드를 이렇게 때우게 되면 지각 과민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때웠는데도 지각 과민증이 줄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신경까지 자극이 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 씌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치아의 그 치아 과민증의 원인을 방금 전에 한 4가지 정도 좀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외부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 그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치아의 외상이라는 거는 어디에 부딪혔을 때도 있고 네. 뭐 교통사고 나는 순간 내가 이를 물 수도 있고 어디에 뭐 맞거나 네네. 뭐 아니면 뭔가를 잘못 씹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외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외상성 치아 손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런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치아의 가장 바깥쪽인 범낭질이 손상이 되거나 치아 내부에 자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치아가 좀 많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됩니다. 네. 앞에 사진을 보면 이분은 젓가락을 잘못 씹어가지고 어머나. 치아가 깨진 경우인데요. 좀 깨졌네요. 네, 이렇게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가거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크랙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틈새로 외부 자극이 들어가서 이제 상아지를 타고 들어가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크랙이 점점 심해지거나 밤낭질이 크게 깨진 경우에는 상아질이 노출이 돼서 외부 자극이 예민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단순히 범낭질만이 깨진 것이 아니고 속으로도 자극이 들어가면 네. 신경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신경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민감도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되죠. 처음에는 외상을 입었다고 해도 좀 가벼운 통증으로 여겼다가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받으면
처음에는 좀 괜찮다, 좀 가벼운 통증이다라고 해도 꼭 치과에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 그러니까 네. 미세한 균열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치아 과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치아 과민증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불편감을 넘어서 치아 건강의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치하지 마시고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치아 과민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유철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